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의 형사고발팀장 손익찬 변호사입니다. 정말 뜨겁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드려야 되는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감정을 자제를 하고 필요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5월 1일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보고 이 판결은 부당하다,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변호사들이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틀 전인 5월 8일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어제 기준으로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는 강문대 변호사님이시고 저희 단체는 앞으로 대법원발 사법 쿠데타를 막고 사법 개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으로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발 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얘기 나오면은 제가 강의를 가끔 다니는데 법 얘기 나오면 다 3분의 1 정도는 주무시는데 그래도 오늘은 집회고 발언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은 바로 심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재판부라고 하는 곳에 먼저 배당이 됩니다. 이때는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재판부에 있는 사건이 상고 이후 답변서라고 하는 게 접수가 되면은 그때 상고 이후 답변서가 접수가 되면은 그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사건이 배당이 되고 그때부터 심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부에서 심리를 해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를 하지 않거나 혹은 대법관 의견이 일치를 해도 이거는 판례를 바꿔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장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장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원합의체 심리는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라고 대법원 내규에 써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이때 대법관들은 반드시 심리하기 전에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그 보조하고 있는 판사들로부터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10일 전에 심리 기일을 지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심리 기록을 보고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심리를 하라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기일은.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으로는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당일에 소부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당일에 관리재판부로 안 보내고 바로 소부 배당해서 심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도 즉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소부 배당하고 바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냐? 이 사건의 피고발인 조희대가 그럼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접수일인 3월 28일에는 소부 배당을 하지 않다가 한 달 가까이 지난 4월 22일에 소부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또 1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24일에 2회 심리를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연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피고발인 조희대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싶었더라면은 사건 접수 당일인 3월 28일에 바로 소부 배당하고 또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4월 24일까지 28일 동안 심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8일 동안 대법관들이 사건 보고 고민해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더라면은 저는 고발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심리를 이틀 했어요. 28일 동안 할 수 있는 심리를 왜 이틀 동안 진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심리가 진행돼서는 안 되는 기간에 소수의 사람들만 혹시 보고 심리를 만든 다음에 과반이 넘어가서 전원합의체 넘어가도 이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혹시 넘긴 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아무튼 이해가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박탈되었다. 그래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이렇게 해서 이 죄명으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 한 5명, 10명 모인 집회에서만 발언하다가 이렇게 많은 집회에서 발언하다 보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제가 왜 쿠데타인지만 설명을 드리고 재미없는 법 이야기 이제 끝내겠습니다. 왜 이거를 쿠데타라고 부르는가?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라 법을 공부하지 않은 하지만 아무튼 법 잘 알고 계시는 왜 일반 국민들까지 왜 이걸 쿠데타 내란이라고 부르는가?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란 죄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전에 보신 대로 헌법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5월 1일 우리 국민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 하나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쿠데타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판결은 한 사람의 피선거권만 침해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헌법기관을 만들 권리를 가진 주권자인 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내란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거는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죽을 때까지 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선거 제도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구성을 하고, 그 구성을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 절차까지 다 어겨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쿠데타라고 부르는 것이고, 저희가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 되는 것은 조이대 피고발인이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그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월급을 더 받든 연금을 받든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주권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의 법정에 세워서 피고발인 조이대가 처벌받게 그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피고발인 조이대에 대한 청문회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견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줌의 엘리트가 이 나라를 망치지 않게 주권자인 국민들이 감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